이번 섹션에서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해서 수직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요약하면 본래 변화는 이렇고 역변화는 이렇고 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자, 인버스 할 때는 다시 이렇게 계산하고 뭐 설명이 쉽죠. 각각을 요약을 해보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K에서 플러스 K까지, 물론 이거는 이제 K 인덱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바이스트 폴딩 프리퀀시하고 반대쪽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 실수 파트는 이렇게 나타나고 XK 계산하면 그 다음에 허스 파트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게 양수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당연히 양수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XK의 제곱이다. 근데 이제 실주파수에 우리가 실제 쓰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여기다 2배를 해줘야 돼요. 2배. 왜 2배를 해주는 거예요?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쪽 면에만 있던 값을 양쪽으로 기함수로 대칭하면서 절반을 해줬어요. 안쪽을 2분의 1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저기 기함수 성분은 0을 그냥 대줬고 사인 함수를,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불의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할 때는 실제 실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렇게 변환해서 나온 값의 2배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이 값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 값을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의 그 근원이 뭔지는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자,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XY. 이때는 이제 그 XY가 서로 다른 값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게 저기 그 허수 파트가 있어요. 허수 파트가 실주파수로 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그러면 XY일 때고 YX일 때하고 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함수 성분은 같지만 기함수 성분은 부가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반대 방향이. 자, XY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초로 X를 고정시간으로 보고 Y를 딜레이 된 시간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건 서로 영향관계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 그러면 전달함수 보면 x분의 y 하면은 자 x에서 y로 y의 영향 가는 방향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하는데 안에서 계산하는 게 뭐 어차피 계산을 하지만 저건 이럴까요? 자 코베런스 그러면은 코베런스를 직접 자, 수치, 여기 지금 SXI를 계산할 때 n-i의 n 이렇게 누적해 놓는데 우리는 완전 주기함수라 그러면은 그냥 그 전부 n분의 n으로 그냥 나눠서 그냥 변환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변환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주기함수지만 중간에 끊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코베런스 구할 때도 이렇게 있고 시프트 돼서 있고 그러면은 시프트 된 만큼 있어요.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저건 자 컨볼루션을 구할 때 사인 함수는 이런 함수죠. 이 함수하고 자 다시 또 같은 x 함수를 컨볼루션을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은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있다.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있고 그러면 타임 축이 한 칸 쉬프트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컨볼루션 하면 여기서 1이 곱해주고 1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끝들이가 하나가 모듈어잖아요. 만약에 주기함수로 가정해서 뒤쪽 위치를 계속 하면은 이제 완전 주기함수는 그렇게 되고 일반 데이터라면은 이게 주기함수라고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올 때는 이쪽에 두 개가 모듈어져. 세 번째 포인트 때는 세 개가 모듈어고. 그러면 평균값을 이렇게 따로 개수를 줄여줘야죠. 평균값을 거기
그 서메이션 한 범위까지만이. 여기는 변환된 함수를 갖고, 이렇게 변환된 함수를 갖고 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그렇다 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 가면. 자, 그때까지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커베리언스 할 때는 타임 시프트가 뭐 한 주기가 통째로 나고 뭐 그게 아니고 10분의 1이 뭐 10분의 p 정도밖에 그 타임 시프트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오차가 없다. 실제 계산해봐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 시프트가 뭐 제일 끝에 와가지고 그냥 뭐 한 두 칸밖에 계산할 게 없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데 앞쪽에 뭐 30개에서 뭐 열 몇 개까지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코베리언스와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 자, 이게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스펙트럴 덴시티를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는 거죠. 그 역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해주면 되고, 코히어런스 그러면 이제 스펙트럴 덴시티의 여기는 이제 실수축에 대해서 제곱하고 SX와 SY 여기는 본래 실수니까 그래서 여기 작업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코히어런스 표준화 시켜진 거죠. 그 대신 1보다 적었죠. 분모로 나눠졌으니까. 그런데 이 값이 0이면은 또 곤란하죠. 그러니까 0이면은 이게 0이면은 여기 와서 그냥 0이에요. 0이면은 그 0 값을 분모가 0분의 0 되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이. 0이면은 실수값, 허수값을 어차피 두 개를 x와 이렇게 곱해잡았잖아요. 곱해잡았으니까 이게 0이면 당연히 이게 전체가 0이 되죠. 그때는 0이고. 근데 이제 수치 계산할 때는 잘못하면 이게 0분의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조건을 하나 줘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 일단 이 코베리언스나 코히어런스 이런 거는 일단 다음 프로그램에서 하고 여기 계산할 때 일단 x 값 실수값 줘서 x 리얼 xi 이렇게 계산이 됐죠. 이 값에 대해서 그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되고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이걸 가끔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 필요가 없어요. 자, PSD 계산해서 축이 P로 나눠야죠. P는 NT분의 1이 각에다가 실주파수로 나타나는 걸 따질 때는 2배. 물론 1부터 nmaximum까지 계산은 열심히 해놨는데 nmaximum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2분의 n까지만 유효한 값이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반복되는 대칭 값이니까. 그 다음에 리얼 값으로 환산하면 이게 실제 XR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 자, 제일 먼저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한번 해봤어요. A는 3이고, 앰플리튜드가 F는 2.0이고, 데이터를 30개, 주기가 정확하게 맞게끔. 원래 이제 여기 결과 데이터들이 어떤 값이 나오는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30개니까 0.05에서 P는 니꺼로 1.5 세크, 샘플링 타임은 0.05. 그러면 베리언스를 구하면은 이거는 평균값 되면 무조건 코사인이니까 2분의 A 제곱이죠. 2분의 A 제곱이고 풀이에 변환해주면 이렇게 코사인 풀이에 사인 변환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조금 사인 함수네요. 사인 함수. 그림이 사인 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데 하수축에 있는 값을 밑에 제곱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그 플러스 프리퀀시에 해당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프리퀀시에 해당하고 수치 계산의 ELH 근방의 치를 보면은 피크 값이 얼마냐면 A 값이다 2분의 P라 그랬죠. 저기가. 그래서 2.25가 나오는 거죠. 2.25.
그 다음에 아래 폭은 2분의 P라고 그랬죠. P분의 1씩에서 좌우측에서 P분의 2가 되죠. 쪼르륵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 면적 적분해주면, 자, A분의 2분의 P에다 P분의 2에다 삼각형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A가 되네요. 2분의 A. 해서 이렇게, 델타값 적분해주면, 여기를 본래 여기 프리퀀시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델타가 2분의 델 이렇게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해 주면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이. 여기 2분의 1에다가 델타 여기다가 2분의 1을 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관. 이런 계산으로 값을 뽑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계산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PSD TMP에서 PSD 해주면 바로 2배가 나오도록 돼 있다. 그죠? 3이니까 2배 적분해서 자, 적분한 면적이 2분의 A. 자, 같은 내용을 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토탈 파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가 10Hz, 후반부로 음의 주파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 부분을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적분을 해주면은 그 PSD는 2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피크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피크 값은 실수의 제곱에다가 허수의 제곱에다가 축이 나눠서 3.375, 여기가 3.375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피크는 6.75. 피크를 적분을 해주면 밑에 삼각형 쪼르륵 해주면 4.5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분의 A 제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나오는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 함수를 넣어봤어요. 같은 주기에 같은 샘플링에. 그럼 코사인 함수도 똑같이 2분의 2 제곱이에요. 그럼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고 그 피크 값은 여기 똑같이 같은 값이 나오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베리에이션도 똑같이 나온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분포가 사인 함수와 똑같다. 자, 그래서 이게 베리에이션은 전체를 적분해 놓은 값이 되는 겁니다. 적분해 놓은 값. 물론 이 뒤에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바깥쪽 거에 적분하면 안 되고 안에치만 적분하는 거죠. 전체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베리에이션이 여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XT가 A로 그냥 상수로 줘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변화를 쪼르륵 해보면 이게 상수니까 A로 상수니까 베리에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PSD를 해주면은 S처럼이 풀이에 변환해주면은 A 값이 나오고 있죠. 여기만 A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이렇게 A 값이 나오고 그러면은 P 2분의 P 1.5보 그것도 자 피크 값이 델타 함수가 바로 삼가함수에서는 2분의 1 붙지만 여기서는 바로 나오니까 영열입지에서 A 곱하기 P 해갖고 4.5가 여기 나오죠. 4.5가 나오고 아래 주파수폭은 P분의 1이고 적분한 면적을 해보면 AP에다가 P분의 2 양쪽이니까 양쪽이 대칭 쪽에도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점이 있어서 1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A에서 이렇게 같은 값이 된다. 자,
의무 주파수 영역에 대칭적으로 값이 존재한다. 네게티브 프리퀀시 후반부는 의무 주파수에 해당한다. 반대쪽이. 토탈 파워는 의무 주파수 부분을 양 주파수 부분에 합해야 된다. 그래서 PS 때 피크 값을 계산하면 여기서처럼 자 13.5. 자 PS 때의 피크는 27. 자 양의 주파수를 합해 놓으면 밑변 곱하기 쪼르륵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삼각형 나오는 게 따라서 프리퀀시 F니까 제로에서도 2배를 해주는 거다. 2배를.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분석에서 자 여기 PST TMP가 이렇게 나왔으면 실제 PST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2배. 근데 이제 사실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거는 그 주파수의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적분한 것이 의무였어요. 그리고 전체 적분의 그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를 따져야 실제 값이라기보다도 상대적인 값. 따라서 뭐 반쪽만 갖고 그냥 해도 똑같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반쪽으로 할 때는 전체를 합하면 베리에이션이 된다 그랬죠. 베리에이션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2분의 1 베리에이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또 이쪽부터 이렇게 전체 적분한 게 베리에이션 값이 나오니까요. 자, 해서 자, 그런 내용들을 프리퀀시하고 관련된 특성들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 페이스가 있을 때 코사인 함수를 똑같이 페이스를 2.5를 줘서 똑같은 계산을 쪼르게 보면은 이게 페이스가 있으면은 코사인 여기 있는 코사인 성분과 사인 성분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고 피크 값이 나오고 여기에 베리에이션도 똑같이 나오고 페이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페이스가 있으면 이제 저기 그 코릴레이션이나 우리 코베리언스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제 틀리게 나옵니다. 그만큼 시프트 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를 계산해 봤어요.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는 여기 XY만 이렇게 XY 두 개 스타어 곱해서 P로 나눠주는 거고 호스 파트는 P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CST 뭐 이 값은 이렇게 이제 그 절대값이니까 저기 절대값에서 루트를 취해주는 거죠. 호스 파트는 당연히 그냥 절대값이 되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그렇죠. 이미지너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베리언스잖아요. 코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또 환산을 시켜주면 여기 0 나오고 코베리언스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려면 이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베리언스의 루트 XY의 루트의 코베리언스 이거는 i가 시간축이라 그랬죠. 타임 시프트 됐네요. 그 서로 데이터가 매쳐가는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처럼 이제 두 함수에 대해서 하나 첫 번째 사인 함수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PST 값, XI 값 이런 걸 계산해 봤고 이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값을 계산해 봤고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A의 사인 이렇게 되어 있고 AY의 코사인에서 샘플링 주기는 똑같이 주어져서 XT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런 값들을 주고 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YT에 대해서도 계산하면 똑같은 값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토 코베리언스 XT에 대해서 계산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오토 코베리언스 쪼르륵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스노우로 접근해봤어요. 오토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뭐 이 코비런스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변환된 값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xr, xi부터 그러니까 저기 우리 구인원이 x 함수 변환에서부터 이 제곱에서 피크 조금 전에 해놓은 거를 따져보면 오토 코비런스니까 헛값은 없어요. 실수값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크해보면 3.375하고 이 점이 나온다 그죠? 이 점이 나오고 가기에 대해서 2배 해주면은 이 값이 나오고 그거를 역변환해주면은 이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이거 코사인 함수 이거는 바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x값을 오토 코비런스를 구해서 거기로부터 이 값을 구해본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오토 코비런스를 구해서 거기로부터 이걸 구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코사인 함수 2분의 a 제곱하고 나온다 이거잖아요. a가 3이었기 때문에 2분의 a 제곱하면 4.5절이네. 4.5절이 이렇게 나온다.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해서도 오토 코비런스를 계산을 했어요. 오토 코비런스 계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크 값들 뭐 2.0 아까 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가 2.0이 되게끔 SYR 그 y에 대한 오토 코비런스가 되죠. 그러니까 t시간 y끼리 y 데이터가 t시간 지연된 거하고 관련된 베리언스 변화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t는 니꺼로 제로란 얘기는 제로라거나 오토 코베리언스에서 t는 니꺼로 제로란 얘기는 자기 베리언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리언스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코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xt하고 yt하고 실제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두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적분을 쪼르륵 하면 마이너스 2분의 ab의 사인 2파이 fc의 타워다 하고 이런 값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피크를 찾아보면 각각의 피크를 조금 전에 했던 x 피크, x y 피크, 두 개 피크 열심히 계산을 이렇게 부어봤어요. 두 개 적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계산을 쪼르륵 해봤더니 이렇게 2분의 ab의 사인 2파이 fc의 타워다 해서 이런 코베리언스 함수를 받게 된다. 자,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 할 때는 실주파수로 환산하니까 2배의 절대값의 2배를 해줘야 된다. 열심히 계산해 놓은 거는 이전에 저기 뭐 전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또 부분이니까 이거 여기 피크값 이렇게 각각 값이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계산을 뭐 일부러 그냥 뭐 계산을 전부 다 맞춰서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설명까지 열심히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어요. 그 여길 때 코베런스가 yt에 대한 코베런스 yt하고 xt 바꿔주면은 코베런스가 부호가 바뀌는데 허수 파트 CSD 값은 그냥 갖고 허수 파트의 부호가 바뀐다. 실수 파트는 그대로 있고 이처럼 보니까 실수 파트는 그대로 있죠. CSD x, y의 리얼 값은 그대로고 허수 파트는 뭐 뒤집어진 거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 코베리언스 값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직접 적분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다뤄볼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그 뒤에 내용하고 한꺼번에 묶었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거를 삽입해서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직접 척분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